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크리톤이 법이 부당하다고 말했던 부분인데, 크리톤이 법이 부당하다고 말했던 부분은 사형 선고 과정에서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소크라테스 궤변 3편으로 크리톤에서 나타난 궤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크리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크리톤이 찾아가서 감옥에서 도망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탈출을 하기를 거부를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크리톤이 법이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육을 우리를 시켜줬는데,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줬는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아테네 법이 마음에 들어서 아테네를 떠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법은 부당하지 않다, 아테네 법은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크리톤이 법이 부당하다고 말했던 부분인데, 크리톤이 법이 부당하다고 말했던 부분은 사형 선고 과정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톤이 봤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탈출을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크라테스는 그와 다르게 아테네의 법이 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법 전체를 소크라테스가 논하고 있다면은 지금 크리톤은 사형 선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법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크리톤도 분명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리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살아오면서 교육받을 때 부당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본다면은 아테네 법 전체가 원래 부당한 것이냐 한다면은 당연히 크리톤도 동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크리톤이 동의하지 못한 게 뭐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핀트를 잘 맞추지 못하고 법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톤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지금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거고, 크리톤이 말했던 논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 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또 이제 와서 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당함에 대한 증명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그거에 따른 판결이 나타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판결 자체가 부당했을 수 있다는 거죠. 사형 선고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타락시킨 거,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거고, 고의로 타락시킨 거, 그 다음에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타락시켰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고의라는 점도 증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을 믿는다는 것도 증명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유들만 봤을 때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 유죄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소크라테스는 그냥 사형 선고라는 판결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결과적으로 탈출을 하지 않아서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이 논의 자체만으로 봤을 때 법이 부당하다는, 사형 선고가 부당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